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갑을 만난 구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을을 만난 구조, 을을 만난 구조. 이게 이제 을이 지지에서는 이제 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다 천간에 음간 같은 경우 을이나 그다음에 정화라든지 아니면 신금이라든지 이러한 개수 이런 글자들은 다 좌우묘유가 올라간 거잖아요. 좌우묘유 왕지가 올라간 거고 왕지라는 거는 그 이전에 생지에서 그렇죠? 뭐 갑도 올라가면 내려가면 인이니까 이런 생지에서 시작하고 출발했던 그 에너지가 이걸 만약에 기라고 하면 진로 이렇게 그 굳어지고 형상화되고 이렇게 어떤 그 유형화되고 실체가 드러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을 목이라고 하는데 굳이 만약에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양기 음질의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양음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특히 이러한 그 에너지들이 다 왕지에 해당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목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이 겨울의 기운의 완성인 거거든요. 완성.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뽐내고, 내세우고 하는, 목을 시작하는 거고, 목이 완성된 거고. 물론 진이 있어서, 그죠? 여기까지 가지만, 그래서 본질적으로 도학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음간 같은 경우, 또 지지의 좌우면은 도화 기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도화는 봄꽃이잖아요. 봄에 복숭아꽃이니까 도화 중에 도화일 수가 있지. 도화 중에. 신금하고 다르죠. 신금은 이게 추국이라 해요. 추국. 가을 국화니까 약간 좀 서늘하고 그러니까 이 붉은 복사꽃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지. 가을 국화꽃은 뭐 좀 상념에 잠기게 하고 뭔가 세월에 대한 이런 거, 지는 낙엽, 이런 거를 보지 뭔가 이렇게 봄에 여름 겨울에 이렇게 딱 춥고 움츠러졌던 기운이 딱 펼쳐져 가지고 뭔가 생동하고 약동하는. 을목이 천간에 어떤 글자 십성으로 어떤 글자가 있든지 간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병이 을을 써도 인성을 도화로 쓰는 거고, 다 이렇게 경이 을을 써도 그 재성을 도화 성분으로 그대로 쓰는 거고, 물론 거기에 합이라든지 극이라든지 이런 구조의 부차적인 어떤 에너지의 결합 여부가 따라 붙겠지만, 임수는 이거를 간목을 전 시간에 알아봤듯이 간목을 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수가 을목을 생하잖아요. 그죠? 생하는데 이게 상관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인데 이미 임도 흐르는 건데, 임도 흐르고 움직이는 에너지인데, 이 상관인 을도 뭔가 이게 그 도화의 그 어떤 이런 의미, 그리고 그대로 봄에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 즉 봄꽃 또 어떤 도화 어떤 자랑, 어떤 뽐냄, 이런 성향들이 있죠. 을이 있으면 천간에 을이 있으면 왜 을은 딱 고정적이고 일관된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확장, 팽창, 분산, 펼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렇죠? 이거를
그 임수일간이 상관으로 쓴다. 일간 자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상관은 행위, 행동, 그렇죠? 말, 표현 이런 건데 이미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일간이 쓰는 을보다는 을목이 을을 쓰고 간목이 을을 쓰고 이런 비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비식제거한인으로 쓰는 것보다 상관이니까 상관은 나를 드러내는 건데 드러내는 거를 을목으로 드러낸다지. 예술성분이죠. 그대로 예술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을목을 보면 이렇게 그 출수 이거를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부용 용 어쨌든 용 부용꽃 할 때 아니다 출수 홍련 출수 홍련 출수 부용은 그 부용꽃은 이거는 을목이 임수를 봤을 때 그 부용꽃이라 얘기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출수 홍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홍련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 물 밖에 드러난 노출된 그러한 붉은 연꽃. 그러니까 여기 어떤 기의 성분이라든지 그런 뽐냄 성분, 드러남 성분, 재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그러니까 임수가 이 상관을 쓰는데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출수 홍련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수가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형국까지 이게 을목이 좀 뿌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좀 수에 뜨는 형국이라든지 이러면 이게 도화 성분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드러남이.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남명보다도 여명이 더 치명적이죠. 이럴 경우는 이거를 축수 이게 쪼출축자죠. 축수 도화. 그러니까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복숭아꽃잎, 복사꽃잎.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주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지나쳐가지고 그게 다양한 형태의 인간사에 좀 부정적인 이런 형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을 제주로 썼을 때는 아름다운 꽃잎을 피어내는 드러내는 그런 형국도 되는 거고 그게 부정적이 됐을 때는 상당히 그 이성적인 운이나 이런 동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명 같은 경우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 그렇죠? 이런 구조. 이렇게 인시가 되면 이민이 되거든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나 아니 여기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무신의 을축에 이민 이런 구조들. 이 기토를 본 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기토를 본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상관이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데 이제 요 구조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임수가 이렇게 어떤 자리매김할 만한 뿌리를 놓을 만한 게 없죠, 그렇죠? 없고 이미 을목은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쏠려 있죠, 여기도 쏠려 있는데 아까는 임의 갑갑으로 해서
어쨌든 간목 형태로 식신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야말로 이게 이제 이게 본명인데 실제로 보면 출수 홍련의 상보다는 축수 도화의 상이 많습니다. 도화의 상이 도화의 상이 많고 이거 제가 이게 명조 이렇게 예시 들어드릴 때는 아주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냥 뭐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예 컴플레인이 없을 만한 분들 이런 분들 것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렇게 여기도 여명입니다. 여명인데 이모의 오시가 되면 저게 되거든요. 병호시가 되는데 병호시가 되죠. 격으로는 록겁격인데 그렇죠? 해중에서 이럴 때는 간목이지만 을목이 떴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록겁격이 된 겁니다. 록겁격이 된 건데 이렇게 이제 해미에 합도 있어서 상관의 힘이 상당히 세죠, 그렇죠? 이렇게 그 합국의 동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는 그러면서도 요 기미도 양인으로 들고 있어서 상당히 강하죠. 강한 에너지. 근데 이런 경우는 앞서 구조는 이렇게 무신의 축에 을축이 돼 있어서 이게 상관 대사라는 구조였는데 이게야말로 상관 경관인 거예요. 물론 상관 경관을 내가 직업적인 동태로 내 특수한 재능 능력을 가지고 물론 이거는 연월일시로 따지면 나보다는 내 바깥의 환경이 그러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관도 강하고 정관도 강해서 그러한 내 재주 재능을 이런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쓰질 않고 지금 김희생이면 좀 나이 좀 됐잖아요. 그죠? 40 언저리 이렇게 됐는데 일정 기간에 좀 어려울 때 이거를 이제 그 화류계의 인자로 쓰는 거예요. 화류계 인자로. 그러니까 을의 자체 노인자리로는 그냥 사가 있어서 을이 강한 에너지는 아닌데 이렇게 국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을 형성을 하고 그 국의 본기가 월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상관이 이쪽으로는 재고 이쪽으로는 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두 글자가 요렇게 요 글자가 바뀌었으면 굉장히 좋았어요. 괜찮았죠? 이 연결이 돼서 상관생 재생관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요 연월에서 상관경관이라니까 상당히 이거는 직업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또 이성운의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축수도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래서 보통 임수가 갑목, 식신을 보거나 을목을 봤을 때 특히 이렇게 식신, 을목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병화를 본다라는 거죠. 병화. 그래서 이거를 병화하고 임수는 강휘상형, 다음 시간에 볼 강휘상형이라는데 강휘상형 부유형. 그러니까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호숫가에 버드나무, 수양버드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네. 멋지죠? 멋지죠? 특히 간목도 그렇고 을목을 쓰려고 할 때는 이렇게 병화로 같이 보완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을목의 동태가 너무 이렇게 도학 기운으로 자기 재주가 이렇게 이성이나 뭐 이렇게 어떤 통제되거나 절제되지 않는 어떤 자기 자신의 발현, 어떤 존재감 발현 이런 것들이 아닌 실제 자기 재주나 재능이 재성은 꼭 편재가 재물이라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재능의 귀결처, 결실문, 결과 이런 쪽으로 잘 발현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일 때, 즉 이렇게 이제 을목을 놓을 때, 또 아니면 이제 무토를 쓸 때, 무토가 약할 때는 병정을 같이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구조일 때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본다. 불리한 구조로. 의례잖아요, 의례, 그렇죠? 의례, 병자, 정축.
무인,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자축인, 묘진, 사오미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격에서는 상관경관이 돼 있고, 좀 쓰기가 불편한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부족한 대로 구조가 나와졌으면 지금 여기는 뭡니까? 재성. 이 많은 재성들. 이 재성들은 이 오는 오호 자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축록지마라 그래요. 이렇게 그 사슴이 숫사슴들이 이렇게 그 서로 패권을 다투는 암사슴을 차지하려고 그 막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을 축록지마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모가 아니고 병호가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양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 겁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양인은 겁재고 형제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형제 간의 어떤 재산 다툼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어떤 양인 성분이 굉장히 그 심해가지고 잘 나갈 때는 그게 어떤 그 인보상관의 어떤 의미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어떤 형사를 타거나 구설을 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탈 수 있는. 이게 탕화고 현침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양보하지 않는 에너지고 이게 재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재성에 여기도 이미 이 해수도 해중 간목이 을목으로 상관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되고 있는데 그래도 월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형충으로 이렇게 이 월지가 닫혀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재관이잖아요. 식재관은 어쨌든 일간이 설로, 극으로, 내가 극하는 걸로 감당을 해야 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단 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그 인비운으로 좀 흘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인성이잖아요. 지지 어디에도 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록으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이게 경발수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해월의 임수였기 때문에 병화가 떠서 조우가 된다라는 건 맞아요. 재물적인 성취라든지 재물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향점을 가는 거는 맞는데 오히려 이건 미의 환경 그리고 이렇게 오일의 오해에서 이미 조우가 그닥 그렇게 원국에서 필요하지 않는 형국이 된 거지. 구조는 그렇죠? 재성이 너무 이건 사오미 기운도 있는 거고 병화가 양인 기운으로 달라붙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면 지지에서는 해자라든지 천간에서는 물론 이렇게 경신금, 임계수, 해자수, 이렇게 신유금 쓸 수는 있는데 자수는 잘 못 써요. 자수는 임수일간이 병화일간이 지지에 양인 들어오는 이런 에너지로 이건 좌우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건강이든지 일지든지 재물이든지 터지면서 해수는 그래도 수국화를 하지만 오해 합을 합니다. 여기도 좌합을 암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덜 합니다. 덜 비겁이 쟁제 탈지하는 현상이 좀 덜하고 이 많은 그 재성들을 좀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가 들어올 때는 좀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초년에 지나갔으니까. 근데 지지에 식상이 이렇게 강한데 식상이 들어오고 중년 이후에도 재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러한 이게 이제 상관경관이 되면 나중에 비정상, 불법, 탈법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뭔가 내가 자꾸 어플라이라고 도전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그러면 운의 동태나 형태에 따라서는 세운밖에 취하지 못하는 거야.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는 좀 뭔가 이뤘다가 임묘진에 뭐 배팅하려고 하면 이게 다 상관경관이잖아요, 그렇죠? 어그러지고 떨어지면서 사오미까지 고생하는 거죠. 병오년에 그렇죠? 병오년 같은데 을사, 병오, 정미. 그러니까 이민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부터 여기 인호술 화국도 형성을 하니까 이민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오미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죠. 이거 뭐 대운 지금
지금 김희생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대운 가면 조금 요런 때 어떤 동족방뇨, 뭐 이렇게 언발에 이런 책에서나 오줌 누기식으로 약간은 그럴 수 있어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다 좀 금수운으로 운을 좀 흘러주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원국에서 지금 이렇게 인호의 제국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수목화로 가는 거죠. 수목화. 그러면 직전 3년 해자축까지는 힘들었어요. 해자축이 와서 자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구충을 하고 올해도 어쨌든 스타트는 걸긴 하지만 대운도 봐야 되겠지만 일주복음, 시주복음 걸려서 상당히 진로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내년, 내후년 지나가면서 4, 5미 때는 어떤 패턴을 잡을 수 있겠지만 여기도 이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여기야말로 이렇게 목화운으로 흐르는 게 좋죠. 목화운으로. 근데 신자진, 그러니까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국에 놓여져 있는 상황하고 원국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등급, 높이, 등락. 지금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병이 떴지만 너무 과하게 떴잖아요, 그렇죠? 갑병, 무경 떠야 된다 그랬는데 뜬 게 하나도 없잖아. 이를테면 그렇죠?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명인데 올해 이민월 2월 18일이 사이민이 들었어요. 사이민이 이런 경우는 아까랑 보면 다르죠, 그렇죠? 여기가 오였고, 그렇죠? 오였고 이모였잖아요, 그렇죠? 이모, 이민, 이렇게 가 있었는데 비슷한 구조인 듯하지만 이 구조가 훨씬 더 순일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이거 이제 출산 태기를 해준 친구인데 여기야말로 그렇죠? 보면 남명했어요. 여기는 제가 남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민, 묘진사, 오미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5, 60년까지는 목화인을 쓰는 거야. 거의 전문가 사주지 여기도. 여긴 뭐 100% 전문가 사주예요. 근데 보통 해주면 거의 10중에 한 7, 6, 7 이 정도는 다른 시로 나와요. 다른 시로. 단지 둘, 셋 이 정도만 잡아준 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다라는 거지. 이건 이미 검증이 끝난 연월일시예요. 옛날부터도 이거 뭐 요즘 같으면 대법원장을 할 수도 있고 잘 풀리면. 근데 이제 요즘 워낙에 직업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문창을 활용을 해가지고 식신의 그러한 어떤 특수한 재주 재능 이런 거를 펼치는 쪽으로 갈 거다. 물론 그 가게의 가족의 그 집안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까 이제 이거 올리면 갑이니까 이런 구조성들하고 그냥 딱 한눈에 보더라도 그렇죠? 뭔가 순도는 여기가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근데 이런 구조도 쉽게 쓰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여명이 썼다라고 운이 반대로 들 거 아니에요? 운이 반대로 들죠. 여명이 쓰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조인 거예요. 이미 이렇게 식신을 깔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뭘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구조예요. 응? 이미 식신은 어디로 가요? 식신은 제살로 간다고. 재관으로 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명한테 쓰는 구조는 뚜렷하니까 이 인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식신 제사를 하거나 연결돼 가지고 재생 살을 하거나 둘 다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통으로 놓여 있는 글자는 식신이니까 글자 들어오는 거 진이나 지지의 진술증미는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